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류조선, 헬리우 시프빌딩, 그룹 회장 한성준. 이 저택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했다. 고급스러운 한옥 양식과 현대식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수백 년 된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과 멀리 남산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한성준이 가진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고독과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저택의 가장 넓은 방, 한지훈의 방은 햇살이 가득 들어왔지만 정적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방 안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의료기구와 치료장치, 그리고 고가의 장난감들이 가득했지만 대부분은 포장조차 뜯지 않은 채 구석에 쌓여 있었다. 9세 소년 지훈은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으며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듯했다. 매일 아침 방 안에서는 작게 몸을 뒤틀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9년간 반복된 풍경이었다. 성준은 두꺼운 턱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괴로운 신음을 들으면서도 문을 열지 못했다. 아내 루지원은 그가 출산 과정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이는 살려주세요. 그 이후 지원은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부터 성준의 삶에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남았다. 집안의 모든 직원들은 지훈을 돌보는 일에서 점점 지쳐갔다. 이미 14명의 간병인이 중도에 포기했고 기존 간호사들은 아침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견디지 못했다. 한성준은 회사 회의실에서 수천 명의 직원과 주주를 통솔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무력한 아버지였다. 그날도 새벽이 밝자 가정부 김봉자 여사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지훈을 조심스럽게 돌보며 작은 속삭임으로 오늘도 괜찮아요, 도련님이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공허한 눈빛은 그녀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준은 거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구나. 아무리 비싼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도 그의 손에는 최근 회의에서 들여온 최첨단 전동 휠체어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다.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었지만 성준은 자신조차도 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고통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회사 회의실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었지만 집에서는 지훈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그 순간 집 현관문 너머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간병인 정선우가 저택에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겉모습만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낡은 스웨터와 단정한 면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러나 그 눈빛에는 깊은 경험과 인내가 담겨 있었다. 선우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짐을 내려놓자마자 지훈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녀는 먼저 의료 기록이나 약물 목록을 확인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바닥에 앉아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안녕, 지훈. 나는 오늘부터 너와 함께 있을 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몇 초 후 작게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성준이 지난 몇 년 동안 본 적 없는 작은 반응이었다. 성준은 거실에서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들이 반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선우는 지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다양한 질감의 천조각을 보여주었다. 부드러운 벨벳, 거친 천, 다양한 색감의 조각들을 하나씩 손끝에 올려주며 이건 부드러워, 이건 거칠지? 라고 물었다. 아들은 손을 조금씩 움직이며 반응했고 성준은 그 광경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날 아침,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성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긴장과 기대가 자리 잡았다.
단순한 변화 같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첫 한줄을 끼우는 순간이었다. 성주는 아들의 방 앞에서 멈추었다가 마침내 작은 숨을 내쉬며 문을 살짝 열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아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접근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존재 자체로 다가가는 일이라는 것을. 선우는 그저 앉아 있을 뿐 어떤 기대나 강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이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렸다. 그리고 성주는 문 밖에서 처음으로 오래도록 피했던 순간의 감정과 직면하며 자신이 해야 할 길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비록 아들의 작은 반응 하나였지만 그것은 한성준에게 수년간 잊혀진 희망의 첫 신호였다. 그는 알았다. 권력과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아들과의 연결과 사랑이라는 것을. 지훈의 방 안에는 여전히 고요가 흘렀다. 선우, 정선우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다.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지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검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직감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치료 계획표나 약물 목록을 확인하는 대신 작은 나무 장난감과 천 조각들을 꺼냈다. 이건 부드러운 천이야. 만져볼래? 선우는 부드럽게 지훈의 손끝에 천을 올려주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러나 몇 초 후 손가락을 살짝 움찔하며 천을 느꼈다. 그것은 성준이 지난 몇 년 동안 본 적 없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그는 거실에서 숨을 죽이며 모니터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선우는 아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 다른 질감의 천과 작은 나무 자동차를 차례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계속 관찰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거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 있어. 아들은 작은 손짓으로 나무 자동차를 밀었고 그 움직임은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분명한 첫 번째 의사소통 신호였다. 성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작은 신호 하나가 그에게는 수년간 잊혀진 희망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의사와 간병인들이 지훈에게 시도한 방법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장비와 약물, 전문 지식 그 무엇도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선우는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반응을 끌어냈다. 그것은 성준에게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선우는 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작은 나무 장난감을 굴리며 이야기했다. 이 자동차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친구를 찾는 여행을 떠났어. 우리 함께 길을 찾아볼까? 지훈은 눈을 천천히 따라갔다. 작은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선우와 장난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성주는 모니터를 통해 아들이 처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순간을 목격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아침, 선우는 지훈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속도에 맞춰 기다렸다. 그녀는 아들의 숨결, 작은 눈 깜빡임, 손끝의 움직임까지 모두 주의 깊게 관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은 조금씩 반응을 늘려갔다. 천 조각을 손끝으로 만지거나 나무 장난감을 밀거나 때때로 선우를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했다. 성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기다린 것이었나? 수많은 돈과 권력으로도 아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없었지만 단순히 함께 있는 존재가 아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이라는 것을. 선우는 또한 성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아들은 이미 우리를 보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성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난 수년간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으며 아들 또한 그를 기다리며 소리 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오전 내내 선우는 지훈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간단한 손놀이, 천조각을 이어 붙이는 놀이, 나무 장난감을 굴리는 놀이 등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반복했다. 지훈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작은 눈깜빡임과 손끝의 반응으로 자신의 존재와 의사를 표현했다. 성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선우는 지훈의 작은 접시에 음식을 준비했다. 일반적인 아동용 특별식이 아니라 집안 식탁에서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이었다. 우리와 같은 맛을 경험해야 해요. 음식의 즐거움을 느낄 권리가 있으니까요. 성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식사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단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메뉴나 영양소를 기계적으로 제공할 뿐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지훈에게 음식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을 주고 있었다. 아들은 숟가락을 손으로 잡고 살짝 움직였다. 작은 미소는 아니었지만 긴장과 불안이 사라진 흔적이었다. 오후가 되자 성주는 모니터를 통해 아들과 선우의 상호작용을 계속 지켜보았다. 그들의 공간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비싼 장비도 최고의 의료진도 아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선우는 기다림과 존재로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성주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놀라지 않고 손을 그대로 두었다. 성주는 손끝으로 흐르는 생명력을 느끼며 지난 수년간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첫 만남 이후 선우와 지훈의 관계는 단순한 간병인과 아동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의 만남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성주는 그 변화를 목격하며 자신도 아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아들이 보내는 모든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겠다. 그날 밤, 저택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성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긴장, 기대감이 섞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단순히 아들의 작은 손짓 하나가 권력과 돈으로도 얻지 못했던 감정을 그의 마음에 불러일으켰다. 그 첫 순간이 바로 지훈과 한성준, 그리고 정선우가 함께 만들어갈 여정의 시작이었다. 선우와 지훈의 관계가 서서히 형성되던 어느 날, 성준은 집안 서재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희망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체면과 가족의 기대라는 무거운 벽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선우의 제안은 분명 단순했다. 지훈에게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그의 잠재력을 키워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성준이 속한 재벌가와 정치적 환경에서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성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누나 하미라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미라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족의 체면과 정치적 입지를 항상 신경 쓰는 인물이었다. 성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누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을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가족과 기업 이미지가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 미라의 말에는 경고와 질책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성준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누나, 나는 단순히 아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기술과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 바로 마음의 연결이야. 미라는 비아냥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을 연결한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순진함으로 돌아가지 않아. 언론과 투자자들은 아들의 상태를 알게 되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걸. 오빠, 이게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해. 성준은 잠시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한 흔적이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간병인과 의료 전문가, 최첨단 장비와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여전히 외부와 소통하지 못했고 그 모든 노력에도 아들을 향한 사랑은 전달되지 않았다. 이제 선우라는 한 사람이 단순한 존재만으로 변화의 신호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미라와 재벌가,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의 선택을 압박했다. 성준은 거실 창가로 나와 서울 도심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남산타워와 강남의 빌딩 숲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이 모든 권력과 보는 아들과의 관계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날 오후 성주는 비서실장 박태준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게. 오늘은 가족 회의를 열고 아들의 미래와 관련된 선택을 논의할 거야. 단순한 치료나 교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명예와 체면이 달린 문제다. 회의실에는 한미라, 재무 담당 임원, 그리고 가족 측 법률 고문까지 참석했다. 성주는 아들의 상태와 선우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방식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아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 고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 있었다.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과 책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 이유로 아들을 공개하면 기업과 정치적 위치 모두 위험해집니다. 성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선우의 말과 행동을 되새겼다. 단순한 장난감놀이, 천조각, 손끝 접촉이 아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손짓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질문했다. 정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아들에게 필요한 경험을 줄 수 없는 걸까? 회의는 점점 격해졌다. 한미라는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오빠, 아들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기업 이미지와 가족 체면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야. 현실을 직시해. 성주는 침묵하며 책상 위에 놓인 지훈의 작은 장난감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외부인의 시선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존재감이라는 것을. 과거의 14명의 간병인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기술과 전문 지식에만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성주는 회의장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족과 임원들이 놀란 눈빛을 보았지만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들의 삶과 연결을 선택할 것이다. 단순히 권력과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옳지 않다. 저녁이 되자 성주는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이미 선우와 함께 바닥에 앉아 나무 자동차를 굴리며 작은 놀이를 하고 있었다. 성주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다. 지훈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손끝으로 성준의 손을 느끼며 조용히 반응했다. 그 순간 성준의 마음속에서 수년간 쌓인 죄책감과 무력감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선우는 성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아들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의 속도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주면 됩니다. 그날 밤, 성준은 오랫동안 피했던 진실과 직면했다. 돈과 권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아들과의 연결과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아들의 신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사랑과 존재로 소통할 것이라고. 체면과 사회적 압박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성준은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의 명예가 아닌 아들의 삶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저택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성준의 내면은 처음으로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저택 안에는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지훈의 방 창가에도 연한 분홍빛이 스며들었다. 선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지훈 곁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도톰한 그림책을 준비해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주제였다. 이 공룡은 트리케라톱스라고 해. 뿔이 3개나 있고 친구들을 잘 지키는 공룡이지. 선우는 천천히 그림책을 넘기며 공룡의 특징을 설명했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손짓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그의 눈동자에 미세한 반짝임이 맺혔다. 그 순간 그림 속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공룡이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찢는 장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훈이 아주 작고 짧은 웃음소리를 냈다. 숨이 섞인 듯한
떨리는 듯한 작은 웃음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소리였다. 선우는 놀라움에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너무 크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지훈아, 너 지금 웃었구나. 그녀가 속삭이듯 말하자 지훈은 눈을 그녀에게 고정시키며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는 지금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성주는 거실에서 CC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아들의 표정을 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수년간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던 아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날 밤, 성주는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지훈은 선우의 도움을 받아 죽을 조금씩 떠먹었고 성주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웃는 걸 들었어. 지훈아. 그게 내 생애 가장 고마운 선물이야. 며칠 후 한류조선은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 조인식을 앞두고 있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였고 수십 개국의 투자자와 파트너가 모이는 행사였다. 모든 임원들이 긴장한 채 행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성준의 마음속에는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을 행사장에 데려가는 건 무리일까? 선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도 세상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해요.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선다면 그건 아이에게도 큰 기억이 될 거예요. 조인식 당일 서울 삼성동 컨벤션 센터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내예빈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은 한류조선 회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셔터를 연신 눌러댔고 무대 뒤편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성주는 조용히 지훈과 선우를 맞이했다. 휠체어에 앉은 지훈은 겁먹은 듯 보였지만 선우가 손을 꼭 잡아주자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성주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아들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괜찮아. 아빠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무대 위 성준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뒤에는 지훈이 있었다.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웅성거림과 놀라움이 행사장을 뒤덮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성준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오늘 저는 한류조선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지만 그보다 먼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앞에 서고자 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이 아이는 제 아들 한지훈입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아침 저에게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살아온 50년 중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수년간 아들을 숨겨왔습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체면, 기업의 명성,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외면한 성공은 공허합니다. 사랑 없는 명예는 허상일 뿐입니다. 장례는 숨죽인 채 조용했고 일부 관객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는 오늘 회장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제 아들의 존재를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아이는 결함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세상을 느끼고 느끼는 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발언은 곧장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회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쪽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을 칭찬하며 진짜 아버지다라며 지지했다. 회장님이 보여준 용기는 이 사회가 예면해온 진실을 꺼낸 것이었다고 했다. 다른 쪽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타이밍에 아들을 공개한 건 기업 이미지 세탁용 아니나 피할 수가 아닌가? 아들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방송 토론까지 확산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숨기는 것이 가련 보호인가, 차별인가, 사랑은 언제부터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한편 지훈과 선우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있었다.
지훈은 낯선 환경에 약간의 불안감을 보였지만 옆에 선우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안정을 되찾았다. 성주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빠는 오늘 너로 인해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선우와 함께 조용히 그림책을 넘겼다. 이전과 달리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안정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다시 한번 웃었다. 조인식 이후 한류조선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미지, 회장의 용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언론과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성준을 진심 어린 아버지라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치적 계산과 이미지 메이킹이라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변화는 외부가 아닌 한성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지훈의 방을 찾았다. 예전처럼 문 앞에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 아들의 이불을 고쳐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졌고 지훈 역시 아버지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지훈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졌다. 매일 조금씩 반응이 더 섬세해졌고 작은 웃음이나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선우는 성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다음 달에 대구에서 열리는 아동 재활 음악회가 있어요. 참가 아이들은 모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훈도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성준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도 아들을 대중 앞에 세우는 일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두려움보다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경험이 더 컸다. 한 달 후 대구의 한 작은 공연장. 무대 뒤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간호사, 선생님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지훈 휠체어에 앉아 선우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조명이 무대를 밝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자 성준은 객석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무대 위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등장했다. 어떤 아이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멜로디언을 불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손을 빌려 리듬을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지훈의 이름이 불렸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다. 지훈은 휠체어에 앉은 채 선우와 함께 천천히 무대 위로 나섰다. 배경 음악은 그가 좋아하는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의 피아노 연주 버전이었다. 선우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리듬에 맞춰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지훈의 손끝이 음악에 반응하듯 아주 느린 곡선을 그리며 공중을 가르자 객석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지훈이 갑자기 시선을 돌려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아버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선명했다. 성준은 자리에 일어나 조용히 아들의 눈빛에 답했다.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서 지훈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한밤도 되지 않는 짧은 동작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의지로 이루어진 첫 번째 주도적 행동이었다. 그 손은 무대를 지나 객석의 빛을 향해 뻗어 있었다. 성준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자리에서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스태프들이 놀라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무대 위에 올라선 그는 지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순간 장례는 완전히 고요해졌다. 사진도 영상도 박수도 없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된 그 짧은 순간의 진실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관객 중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천천히 퍼졌고 곧 공연장은 눈물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성준은 지훈의 휠체어를 밀며 공연장 뒷문으로 나왔다. 바깥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지원아, 오늘 우리 아들이 별처럼 빛났어.
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던 웃음도,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도 오늘 함께했어. 선우는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지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아이의 온기를 느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지훈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성주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년 전에는 이 아이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얼굴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침묵 속에도 사랑이 있고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부터 먼저 증명하겠다. 이후 한류조선은 장애 아동복지 사업에 참여했고 성주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훈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숨겨야 할 존재로 보지 않았다. 지훈은 이제 그의 삶의 이유였고 세상에 내놓고 싶은 가장 빛나는 존재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누군가의 삶은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말하지 않아도, 듣지 못해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진심이 닿는다면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한 아이의 작은 웃음이 세상에 남긴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울림이었다.